현실주의적 시각을 갖는 그런 분을 만나기가 힘들죠. 여기에 제임스 숀 박사가 이번에도 논평 몇 가지를 한 요 며칠 사이 논평을 보니까 진짜 여러분 현실주의적 시각입니다. 세계화의 종말은 무역의 종말이 아니라 경제적 주권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각국은 공유된 주권이나 국경 없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전략적 자국 우선주의가 현실 정치 시대의 번영을 이끄는 동력임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마크 케니 캐나다 총리의 경고처럼 노스텔지아 향수는 전략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사실입니다. 이번 다보스에서 캐나다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트럼프 독트린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각 국가가 전략적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시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트럼프 독트린은 대외적으로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개입하고 동시에 공급 중시 경제학을 통해서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 활성화를 이용해서 경제를 부흥하는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정책 집합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또 금리를 여러분들 동결하거나 이렇게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서로가 배치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생각은 금리를 2%까지 내려라 이야기죠. 그럼 경제는 살아난다 이것이고, 미 연준은 여러분들 인플레가 2.7%나 되는데요. 큰일 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업을 해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너무나 큰 것 같아요. 항상 식자청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어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제 오늘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항상 이때 여러분들 비관론자들이 나와가 이제 큰일 났다. 미국하고 유럽이 이런 무역전쟁을 벌려가 또 난장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방송을 여러분 함께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주의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죠. 좀 지나면 또 다 여러분 회복될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 연준의 이름들 엘리트들 생각하고 도널드 트럼프 생각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굿뉴스는 올해 봄에 오랫동안 끌어왔던 미중 사이에 정격 합의가 아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임스 숀 박사가 이야기하네요. 이거는 정시에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봄까지 이어질 대타협 가능성, 그걸 그랜드 바게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 봄 안에 미중 사이의 대타협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빅뉴스가 기다리고 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 허리핑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경제합의 이행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곧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맥을 이렇게 짚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권 식자청들이 이렇게 큰 맥을 경제적 주권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의 이런 정책 추진에 중요한 그런 의제가 경제적 주권의 확보입니다. 경제적 주권이란 외국 정부나 글로벌 시장에 갇히지 않고 국가의 산업, 일자리, 통화, 무역 규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뜻합니다. 트럼프의 이론에 따르면 외국의 불공정 무역이 이 같은 경제적 주권을 위협할 경우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권한법을 사용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도 나온 겁니다. 다 자기 나라는 자기는 챙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과거의 적성교육법은 전쟁 시 대통령이 강력한 무역 통제를 허용했습니다. 이후에 의회는 이것을 평화 시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옮겼습니다. 트럼프 측의 주장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무역비상권한이 개성됐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만약 대부분이 이것을 인정하면은 대통령은 매번 새로운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현실 정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마크 케니 총리를 향해서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일괄했습니다.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과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힘을 쓰겠다는 거죠. 캐나다 너희들은 우리 덕 보고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도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미국 시장 때문에 일어섰고 미국 시장 때문에 일어선 겁니다. 미국 시장 때문에. 미국 시장 때문에 일어섰으니까 미국 시장을 잃으려면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죠. 제임스 존 박사가 여러분 다보스에 산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가가 좀 빠지면 큰일 났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파멸의 예언자들을 무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패시미스트, 비관주의자들, 파멸의 예언자들, 비관주의자들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공포 사이의 안개 속에서 번성해 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쇠퇴가 인류의 기본 조건인 양 모든 시대에 나타나 성장의 종말, 문명의 종말, 기술의 종말, 자유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보스 연설에서 영구적인 파멸의 예언자들, 비관주의자들과 그들의 종말론적 예측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며 이 점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역사를 이해하고 있고 이들이 과거에 얼마나 자주 틀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을 해낸 겁니다. 1970년대 로만 클럽 보고서 같은 거지.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한근기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주식 가격이 빠졌을 때 난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고 하니까 긍정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비관주의자에 서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비관주의자가. 오늘 여러분 여기에 제임스 존 박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에서 파멸의 예언자들을 무시하라. 이것은 뭐죠? 비관주의자들을 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금, 은 투자해야 된다. 금은 투자 안전하죠. 수익성이 낮죠. 여러분 투자하실 때 뭐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저는 장기 투자 혹은 초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변동성 크게 여러분 염두에 안 둡니다. 수익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3년 5년 투자가 아니고 10년 20년 투자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금은 투자가 나왔을 때 무기수집가 거풀이라는 분이 금과 은은 주기적으로 종이화폐를 흡수합니다. 실물은 유일한 탈중앙화 자산입니다. 생산성이 빨라졌습니까? 그래봐야 10년을 기다려야 이 세상에 나와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생산성이 항상은 별 게 없고 지금 뭐 기술 발전 뭐 그렇게 썩 시원찮고 그러니까 안전빵인 금은 투자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금은 투자라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야 이거 한번 봐라 당신들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비트코인이 70% 반도체 섹터 ETF SMH가 31% 기술주 섹터 ETF FTC가 22% 은이 21% 나스닥 추종 QQQM이 19% S&P 500 SCH가 18% 금이 13.8% 물론 역사적 데이터니까 앞으로 금값이 여러분들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게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그런데 금은에 왜 많이 투자합니까? 뭐 조금은 투자할 수 있겠죠. 보험용 자산에 왜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까? 변동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비트코인 75%, 반도체 ETF SMH 22%, 정확하게 수익률하고 여러분들 변동률이 서로 상호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초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변동성을 비중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가중치를.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닌 겁니다. 금 투자를 받게 차라리 여러분들 미국의 반도체 섹터 ETF인 SMH를 투자하죠. 은 투자를 받게 여러분들 기술주 여러분 FTC를 투자하죠. 그런데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안 믿는 거죠. 금과 은은 너무나 귀한 거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딱 여러분들 이걸 내가 읽고 난 다음에 방송을 준비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글을 올린 겁니다. AI 이제 슈퍼소닉 쓰나미다 또 올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테슬라의 CEO가 또 이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고 현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AI 혁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올릴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찢는다. 지질 데이터 머신러닝을 이런 분석해 가지고 수십 년간 축적된 지질학적 기록이나 위성사진 지진파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인간으로 눈으로 찾기 힘든 미세한 광맥 패턴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이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장지 발견해서 큰 전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AI 기술은 금 탐사, 은 탐사, 구리 탐사, 채굴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공급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질학 자료를 총 여러분 동원해 가지고 광맥을 찾는 데 현저하게 여러분들 기여할 겁니다. 스마트 채굴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무인을 이용해 가지고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광산 전체를 가상 공간에 복조하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채굴 경로를 최적화하고 장비의 고장 시기를 예측하여 가동 중단 시간을 줄입니다. AI 혁명이 금은 공급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채굴된 광석에서 금을 분리해내는 과정에서도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AI 센서가 컨베어 벨트의 광석 성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금 함량이 높은 광석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런 분야에 앞서가는 기업들이 있네. 코볼트 메탈스, 빌 게이츠 등이 투자한 이 기업은 AI를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과 금을 탐사하며 광물업계의 구글로 불립니다. AI는 금 탐사의 시간을 단축하고 채굴의 위험을 제거하고 추출의 정밀도를 높이는 핵심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게 미래니까 제가 예단을 할 수가 없는데 금, 은의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이 여러분들 뜨니까 전부가 다 금으로 가고 은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죠. 다 가설을 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나는 금은에 투자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 동시자발적 로봇이 AI를 탑재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뭐 모든 종류의 여러분들 의료 관련 AI 광산 관련 AI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비트코인이 나타나고 이런 시대에 가장 방어용 자산에 많은 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반복이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 은 투자는 금도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저엔트로피죠. 상당히 질서가 있는 그런 종류의 자산인데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뜨고 은이 뜨고 동이 뜨고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아주 훌륭한 미국의 성장 중심의 변동성이 좀 높더라도 훌륭한 ETF 한 2~3개 정도 하고 비트코인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재산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정권 방송 이런 거 계속 보고 할 필요 없는데 영혼이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금 투자보다는 달러 표시 미국의 고성장주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나는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베팅하겠다.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베팅하겠다. 세상의 미술에 대해서 베팅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자산들 사면 되지 않습니까? SCHG나 FTC나 SMH나 SMHX 이렇게 좋은 방향을 딱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뭐 이런 주식 사라 저런 주식 사라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주식 사라 저런 주식 사라 이러면 그 시간에 다른 활동하는 게 나은 거죠. 투자는 미래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개별 종목 여러분 투자란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정권 방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뜰 거라고. 그러나 ETF는 회사들을 풀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 성장률의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건 과학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딱 정해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시면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온 김에 투자 15계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보시면은 한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해피팩토리 님이라는 분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젊은 시절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그 적들, 기업가들의 책들 이게 제 저서들입니다. 읽으면서 공 박사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정말 한 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공 박사님을 뵙는 게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본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30대 쓴 글들입니다. 한참 여러분들 힘이 있을 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이 책들이 아마 대개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될 겁니다. 두꺼운 책들인데 이만큼 시장경제와 거적들 그다음에 기업가 여러분들 저는 초기에 경력 초기에 나라가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굳게 가졌습니다. 이 책들이 전부가 다 나라가 잘 되는 길을 여러분 정리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한 겁니다. 나라가. 이제 여러분 나라가 잘 되면 제가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언제 포기했냐. 5년간 선거를 다루면서 나라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요원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제가 이끌던 기관에서 발간된 그런 고전들입니다. 여기서 세 권을 제가 쓴 겁니다. 이게 제가 쓴 여러분들 한 200여 권 책 중에서 여기 기업가 책인데 두껍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지금은 개인이라도 잘 살도록 해야겠다는 거죠. 개인이. 내가 축적한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을 총집대성해 가지고 나라는 어차피 어려워지겠지만 개인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런 방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투자 방송이 여러분 왜 시작됐느냐. 30대 40대 젊은 날에는 이렇게 책을 써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가만히 계시 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나라가 좀 잘 사는 길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뭐 나라가 잘 사는 거는 통제력을 벗어난 것 같아요. 5년 동안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부패한 것 같아요. 돈을 먹어서 부패한 게 아니고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적은 겁니다. 뭐 누가 뭐를 발표했습니다. 그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각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선거를 5년간 다루고 난 다음에 제가 정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손을 털어야겠구나 할 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립자존할 수 있는 투자 지식을 전달해 드려야겠다. 투자 지식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 금융 지식을 항상 접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리승님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투자 정보들은 의도를 갖고 투자 정보를 유포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객관적인 내용을 방송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돼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남긴 이렇게 댓글을 보고 생각을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드린 게 좋겠냐. 여러분 첫 번째는 투자 원칙은 굉장히 간단하게 한다.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 또 간단하게 한다. 그리고 무조건 달러와 자산을 가져야 된다. 달러와 자산을. 무조건 달러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야기죠. 이런 방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투자 방송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정권 방송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한다. 전문가나 일반인이나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 이야기죠. 제가 투자 초기에 그런 투자 전문 잡지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읽어봐야. 무슨 뭐 재무지표를 분석해 가지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참조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이 억수로 많으면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면 모를까. 사실 뭐 이런 거 여러분 듣고 그리고 충동 매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리고 불안감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불안감 때문에 아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안감에 이름 시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통제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정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각종 소음석 정보를 멀리한다. 특히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본인이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언제 미래를 잘 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어떤 방향을 투자해야 된다는 정도는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종목을 맞추거나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훌륭한 달러와 표시 ETF 두 개나 세 개를 선정해서 꾸준히 저축한다 이야기죠. 세이빙을 하는 겁니다. 훌륭한 달러 표시 ETF 두세 개, SCHG도 좋고 QQQM도 좋고 FTC도 좋고 SMH도 좋고 그죠?
모두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는 주식에. 성장하는 달러와 자산에. 이거는 미래에 베팅하는 것이고 기술에 베팅하는 것이고 미국의 미래에 이런 베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나 간단한가. 투자 공부가 일체 필요 없는 겁니다. 시작할 때 두세 개 정도의 훌륭한 ETF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금식이 최고의 자산인 비트코인은 최소 10% 정도 투자한다. 금식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월렌 버핏도 이런 자산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월렌 버핏의 수익률인 25%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렌 버핏이 활동할 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좋은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월렌 버핏 시대는 ETF가 없었습니다. 월렌 버핏이 활동할 시대는 이런 반도체 섹터 ETF가 없었습니다. 기술주 섹터 ETF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 하시면은 월렌 버핏 평생 수익률보다 더 높은 평균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왜? 금식이 최고 여러분들 자산인 비트코인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대에 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기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미국 정시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가격이 적당한 나이에 여러분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행운인 거죠. 레버리지 투자를 멀리하고 자기 형편 내에서 투자한다. 레버리지 투자를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레버리지 투자를 멀리하라는 이야기는 10년 20년을 가져가야 되는데 빚을 지고 여러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 매도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투자 시계는 10년에서 20년 정도로 갖고 투자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투자가 아니고 그냥 세이빙입니다. 세이빙.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 장기 투자 기술인 거죠. 예. 그 다음 뭐가 좋다 하더라. 이런 거 다 멀리하고 그 여러분들 공병호 사칭 밴드라는 것이 전부 다 종목을 찍어주는 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 나간 일인 거죠. 종목을 어떻게 찍습니까? 처음에 신중하게 선정한 방향을 지속한다. 이런 거 콜라님 이야기처럼 누가 외국 주식도 강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니면서 어디다 계속 퍼뜨리는 겁니다.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좀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온 종지의 이런 그런 생각들 좀 듣고 다니지 말라 이야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복리, 훌륭한 ETF 그리고 비트코인 이게 핵심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시간, 복리, 훌륭한 ETF, 비트코인. 초등학교를 나와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하고 시간 가면 복리 적용되는 거하고 훌륭한 ETF. 훌륭한 ETF는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훌륭한 ETF.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여러분들 동양 그런 이야기 듣지 말라 이야기죠. 유튜브 너무 여러분들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근데 시간을 쏟습니까? 유튜브 같은 거 왜 많이 보냐 이야기입니다. 정신사납게. 한국말로 정신사납게가 좋겠네. 정신사납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투자는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여러분 재산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이 재산을 지켜주겠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매일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본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과 관련된 주식은 손을 대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가 예를 들면 강제매매를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적 재산권을 탈취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공병호 TV의 투자 파트를 꾸준히 시청한다. 쉽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저야 여러분 8시간 10시간 9시간 10시간 준비하지만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좀 정성이 있으면은 노트 갖다 놓고 이런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 가면서 투자는 세대간 부의 이전으로 생각한다. 긴 시각으로 투자한다는 이야기죠. 나라 문제는 관심을 갖지만 통제 불가능한 영역임을 스스로에 이해시킨다.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 나라 일 맡은 사람 가운데 이런 온전하게 자기 역할하는 사람들이 눈에 씻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무슨 수로 고칠 겁니까? 무슨 수로 고칠 거냐 이야기입니다. 고치기 불가능합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인 겁니다. 한덕수 씨 함께 23년 구행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준인 겁니다. 서해에서 이런들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1심 판결문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듣고 월북자로 모는 겁니다. 그 수준이 된 겁니다. 나라 상황은 기적이 없는 한 아주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야무지게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사랑은 기적이 없는 한 기적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냥 제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아 아주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낙담하자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장수시대의 건강을 지키고 인플레, 원화가치 추락, 장기 집권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같으면 30년 이렇게 사실 거 아닙니까? 건강, 인플레, 원화가치 추락, 장기 집권. 그다음에 여러분들 배당 소득이 필요하면은 비트코인 배당 상품 STRC에 필요한 금액만 투자한다. 11% 상품이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들 들을 의지가 없으면은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난국을 낙담하거나 이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세월은 흐르고 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저는 5년 동안 한국 사회를 아주 여러분들 상시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석구석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유가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나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자신이 실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가정하면서 정작 더 많은 노력을 들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말로 가장 짜증나는 법이다. 이거 오늘 스테판 박사가 오늘 한 명언입니다. 공부하시고 여기 그렇게 이런 살 길을 각자 찾는 겁니다. 자꾸 낙담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파트는 젊은 분들이 한번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정권 방송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왜 듣습니까? 골치 아프게. 우파 방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맨날 뭐가 이런 그냥 희망을 팔고 뭐죠? 희망을 팔지 않습니까? 대도 안 할 거를.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뤄야겠는데요. 여기 보시죠.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제임스 P. 로월리 미 우주군 현역 소령입니다. 미국이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을 할 거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있을 가장 큰 뉴스 같아요.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선거 전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선하게 생긴 미국인이네요. 현역 소령이 소프트워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 소프트워. 이미지 속 인물은 제임스 P. 로월리로 미 우주군 소속 현역 장교이자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적 가치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우주군 소속의 현역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현역 군인 활동을 하면서 글을 써서 이런 선풍적인 인기를 끈 그런 분입니다. 이게 아마 MIT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소프트워라는 책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끈 모양입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글이네요. 이 글이. 그러니까 저도 야 이렇게도 문제를 볼 수 있구나. 그죠? 비트코인을 이런 접근하는 아주 새로운 종류입니다. 이게. 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분이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보다 100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학이나 화폐나 금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감정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비트코인 본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책을 이제 앞으로 집필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을 보고 스테판 박사가 자기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이 현역 소령, 이 현역 소령의 여러분들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스테판 박사가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이제 이재봉 교수나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거 뭐 다 지나간 걸 가지고 뭐 해봐야 뭐합니까 그거를.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뭐 비분 강구하고 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 여러분들 이야기를 방송 중에 여러분 집중합시다 이런 이야기 이제 안 나오게 여러분들 알아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진행하는 사람 입에서 자주 집중합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 역시도 좀 집중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로 식자층들, 미국의 식자층들이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의견을 올리게 되면은 스테판 박사 그 의견에 대해서 자기 논평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은 대중과 보수적 기관의 수용도를 반영합니다. 대중이 이런 많이 사거나 금융기관들이 많이 차면 채택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가치에 관한 메트칼프의 법칙과 결합된 벽법칙을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메인 엔진은 네트워크 법칙을 따르죠.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 따르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채택과 가격 형성은 지수 5.7에 가까운 복합 맥법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 수학적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100배에 도달한 시점은 2047년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지금 뭐 누구를 추천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선거는 나라가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느 유튜브가 여러분들 그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까? 다 침묵했죠. 대부분. 박사님한테 충성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이런 나라가 망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거론했나 전부 다 이러면 입 다물고 다 비겁하게 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진짜 골로 간다 이야기죠. 골로 가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에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양심 자체를 버렸는데. 하나를 보면 열로 안다고 최소한 여러분들 의견을 발표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람이 그래도 좀 생각이 좀 반듯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신문사만 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문사만 욕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침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면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문제를 언급했으니까 희망이 있다. 생각 끄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전부가 입을 다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손을 튼 겁니다. 완전히 정리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이렇게 거론 안 할 겁니다. 이재봉 교수 정도가 좀 열렬히 노력을 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겁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지나가던 모두 웃을 이야기인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여기 이제 보시면은 5.8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5.8만큼의 가파른 기울기로 성장하는 겁니다. 가격이. 그러면 이게 채택률이 2성 1.8 그리고 채택률은 비트코인의 탄생 시간의 3.1 그러니까 1.8 곱하기 3.1이니까
시간의 5.8승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 비트코인 가격은 채택률의 1.8승에 비례하고 채택률은 시간의 3.1승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곱하게 되면 5.8승만큼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명한 공군 소령이 100배만큼 이런 저평가되어 있다니까 과학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고 교정을 하는 겁니다. 5.7 맥법칙 모델에서 가격이 10배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연령이 1.5배 증가해야 되고 현재 가격의 100배 가치는 연령이 현재의 2.25배 정도가 되는 1947년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가장 이 분야에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분이 스테판 박사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반으로 제가 다시 작성을 한 겁니다. 현재 10만 불입니다. 5년 후에 2030년에는 35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럼 2030년이면 비트코인 탄생이 지금 아마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보다도 25% 정도 더 늘어야 될 때입니다. 1.25배. 10년 후는 2035년입니다. 그럼 그때는 110만 불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보다도 55% 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을 100%로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20년 후에는 2045년에는 자산 연령 대비 2.15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7,800만 불 정도 되겠죠. 2047년에는 1,000만 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걸 수학 모델링을 가지고 여러분들 추정한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이런 모델링 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 공군 소령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 겸 정정된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좀 오르고 내리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술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큰 게 하나 또 나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정보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정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송도 그렇지만 리서치도 그렇고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접근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임스 로울리 미 우주군 현역 소령이 비트코인하고 여러분들 국가 안보를 직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으로 100만 개를 여러분 구입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까 비트코인이 미 국방 안보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죠. 이 젊은 분이 쓴 소프트워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죠. 비트코인 국가 비축 전략은 그냥 여러분들 자산이 오르니까 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시스템을 미국의 핵심 정보 관리에 이식을 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채굴하고 전시 시에는 그걸 전환해 가지고 적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자 이건 겁니다. 미래 전쟁은 사이버 전쟁이 될 것입니다. 사이버 전쟁의 승리는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적을 격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디어가 미국의 상하원에 이런 수용이 돼 가지고 전략적 비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시스템을 충분히 확보해서 디지털 방어막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까 지금은 방화벽을 설치해 가지고 여러분들 적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데 그 방화벽은 상대방이 지능만 있으면 뚫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시스템은 철벽 방어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심 정보 관리를 비트코인 작업 증명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적이 공격하려면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양의 컴퓨팅 용량을 갖고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임스 로울리 핵심 주장은 비트코인이 단순히 수익성이 높은 자산이 아니고 사이버 세상에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방어망으로 이해합니다. 과거에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하약을 보급했듯이 미래는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안보 시스템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 국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기존의 방화벽을 세워가지고 적의 이런 사이버 전쟁을 막는 방식은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작업 증명 방식의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평화 시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전시 시에는 여러분들 사이버 전쟁에 군사력을 쓰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 예. 이걸 보면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공부하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군사까지 이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으면 미래의 국가 안보 핵심은 사이버 영토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해시레이트를 확보하는 것이 디지털 영토의 국가 내 주권을 방어하고 국경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화력을 여러분들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 대상이 아닌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취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국가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논의가 이런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 가지고. 그죠? 예. 저도 이런 이 정도까지는 몰랐거든요. 야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평화 시의 비트코인 채굴 능력을 유사시 적대 세력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으로 활용해야 되고 비트코인 작업 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공격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물리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힘들고 설령 공격하더라도 상대방이 엄청난 자원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이유인 겁니다. 그런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채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시군이라는 것을 창설하고 국가가 직접 해시파워를 보유함으로써 해시파워는 여러분들 동원 가능한 연산 능력입니다. 보유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을 통제하고 적대 세력의 51%를 공격을 방어하는 디지털 군사력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프트웨어 방어는 논리적 결점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핵심 정보망을 비트코인 작업 증명 네트워크에 결합하여 공격자가 물리적인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물리적 사이버 보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은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식의 지평을 계속 확장해 가는 겁니다. 야, 이 정도까지 되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주로 공급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 여러분들 방어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벽 방어가 바로 비트코인 작업 증명 시스템이란 거죠. 그 시스템을 여러분 국가 안보하고 접목시키자는 거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맛에 여러분들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야, 진짜 똑똑하구나. 예? 평상시에는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유사시에는 이 거대한 연산 능력을 적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매크로칩으로 전환한 인프라 전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강국인 겁니다. 현존 소프트웨어 방어에서 비트코인 방어 전략으로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비트코인 사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 나는 이까지 가는 거 보고 야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또 이제 지식이 여러분들 확충이 되면은 또 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 심화학습을 거쳐 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인 토대가 강건해지면은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를 하면서도 굉장히 평온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 그건 그냥 소음인 겁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모으자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연산 파워 중 압도적인 비율을 미국이 가져야 미국이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 대단한데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 가지고 예, 이 정도 하고 이 로월리 소령을 이제 만났으니까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좀 더 나누어 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채권 시장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진짜 여러분들 멋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후기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미국 시장에 이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에 태어난 것,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세대에 태어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이야기죠.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종목을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저축, MSTR은 투자, STRC는 여러분들 배당입니다. 이 지금 STRC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위하여 발행한 우선주, MSTR이 이런 발행한 우선주입니다. 인기 속도가 규모가 말도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1년에 수백억 불을 여러분들 팔 수 있는 수백억 불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든 겁니다. 금융공학의 여러분들 진짜 대작입니다. 대작. 한번 보시죠. 어제 봤지 않습니까? 이 상품을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회사인 블랙록하고 피델리티하고 캡달 그룹에 사는 겁니다. 그 세계회사가 20%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SDRC를. 왜? 11%를 보장하니까. 11%를. 그죠? 완전히 여름 자리를 잡은 겁니다. 블랙록이 7.5%, 캡달 그룹이 5.86%, 주류 회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자산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배당 주식 가운데 11%를 보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전날 대비해 3.04%가 빠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98%를 빠졌는데 SDRC는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100달러로 딱 유지가 된 겁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SDRC가 공식적으로 그 자신을 입증한 겁니다.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주변 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은퇴하셔가 여러분들 배당소득 필요하신 분들한테 투자해서 지금 4%대 수익을 11% 올리라고. 이 이름 테이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BTC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코버트 2028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가지고 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겁니다. 이자를 주기로 하고 전환사채 코버트 2028 코버트 2030B 코버트 2029 이거는 아마 이제 마지막 종결되는 시점 모양인데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전환사채는 리스크가 거의 없네요. BTC 리스크.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SDRF는 리스크가 0.17%, SDRC는 0.40%, SDRE는 0.48%. 그러니까 아마 SDRF라는 상품이 10%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걸 겁니다. 그 대신 SDRC는 이제 변동률을 회사가 조정하죠. 11% 내에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조금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싫다. 나는 1% 덜 받아도 되니까 그냥 10% 그냥 고정금리 주면 좋겠다. 그러면 SDRF를 사면 되는 겁니다. SDRF를.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좀 변동하더라도 11% 정도 받아야겠다. 그러면 SDRC를 사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네요. 전환사채보다도 우선주가 더 커진 겁니다. 우선주가 전환사채보다도 지금 더 큽니다. 앞으로 더 커지겠죠.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11% 주니까 뭐 그냥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은 STRC가 99.79, 100, 101, 그 사이에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손해 안 보고. 대단한 상품입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론 소버티 님이 여러분 로빈후드 증권회사에서 5%로 대출 받아 가지고 STRC 11% 사시면은 6% 마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런 5% 정도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면은 대출 받아가 이런 11% 상품 사고 이런 6% 정도 먹는 사람도 앞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마이클 세일러가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담보도 훨씬 더 튼튼하고 비트코인 담보인 겁니다. 부동산 담보로 이런 활동하는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8%, 7%, 9%입니다. 그래도 항상 위태위태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세이빙 어카운트 대신에 당연히 SDRC를 사셔야 되죠. 세이빙 어카운팅 뭐 잘 해봐야 3%, 4% 줄 건데 저축계좌가. 그래서 기성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 MSTR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데 잡기는 이제 너무나 커져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이 저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8% 이상 상품을 만들기 힘듭니다. 저는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앞으로 STRC가 9%까지는 9% 아래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신용 좋으신 분들은 4% 여러분들 금리 대출할 수 있으면 한국 이름 지금 고정금리가 2.5%니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11% 상품 사가 6% 남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세금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나 이런 건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계산하셔 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배당주를 처음 시작할 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병명수생처럼 그냥 뭐 공부해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배당 상품 없다 이야기죠. 마이클 세일러가 가족이 없거든요. 결혼 안 했으니까. 진짜 본인들의 비전처럼 전 세계에 고정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상품으로 기여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공병호 TV 주변에 많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섹션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은 저녁에 여러분들 투자 섹션만 묶어가지고 되게 방송을 하니까 그걸 권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투자 초기에 이렇게 지름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치렀습니다. 비용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제 자신이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것이 다 접목되고 또 제 자신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 이론이 딱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어려워지더라도 개인이 가족 단위로 여러분들 자립자존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려야겠다. 이런 제가 갖고 있는 30대 40대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책을 쓴 거고 이제 훌륭한 나라는 안 되겠다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정보를 정리해 가지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이 정보를 전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STRC 광고가 미국의 크리스마스 휴가 때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STRC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병호 TV의 투자 섹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투자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기 때문에 돈을 잃는 건 세월을 잃는 겁니다. 그 10년 20년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잘못된 투자 방식 때문에. 뭐 사라 이게 전부 다 나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뭐 사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이 오를 테니까 구글을 사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틀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ETF 투자 달러 표시 자산부터 시작해가 여러분들 차근차근 나가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기네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시드니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터 던워스 아주 여러분들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은 주로 시드니에서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를 이렇게 컨설팅 해 주시는 분인데 내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분이 3중 자산 개념 개발한 겁니다. 3중 자산 개념. 그러니까 부동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 부동산 거래 여러분들 보리버들님 고맙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트코인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특히 이분이 여러분 뭘 강조하는 거냐 비트코인의 담보 기능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강조한 사람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블람 칸스테인 여러분들 인터뷰에 출연하셨네요. 예.
여러분이 아는 내용들도 많지만 최신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죠. 피터 더 누어스 씨는 밀레니엄 세대가 상속받을 부가 전통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 채무 중심의 세계에서 6040 포트폴리오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식 60%, 채권 40%,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식 매각 압력이 시장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희소성과 완벽한 담보 기능으로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으로 2026년 중반에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되면은 진짜 날개를 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비트본드를 통해 정부와 은행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12개월 내 40%에서 2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세대적 부를 창출하는 기회로 전통자산의 세대를 상쇄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로 강조합니다. 이런 비트본드가 정부와 은행의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비트코인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선주를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삼은 주식이 11% 정도 여러분들 배당을 약속할 거는 누가 그런 상품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그게 모두 다 어디서 나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담보에서 가능한 겁니다. 담보. 예. 이제 이게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상당히 여러분들 과거에 비해서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채권은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사기 수준이라고 비판합니다. 4% 받으니까 화폐 가치 여러분들 9% 떨어지면 5% 마이너스입니다. 매년 5%씩 이런 마이너스를 당하는 겁니다. 채권을 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부채 문제의 본질은 담보 부족이고 비트코인은 무한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완벽한 담보로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경력의 초기에 금융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많이 중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담보 문제를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자본주의 문제가 담보 부족 문제라는 것을. 예. 2026년 중반까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중간선거 전에. 이것은 국가 차원의 채택게임 이론을 촉발할 것입니다. 오늘 미 우주국의 소령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추가 더 이런 깊은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이제 뛸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은 당신의 손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대규모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달러화 기준으로 원화 표시 부동산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부동산과 주식은 이제 죽어가는 자산 클래스입니다. 채권은 투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매년 6% 7% 정도 돈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 5%짜리 이런 채권 CD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예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채 문제가 발생하는 유일한 이유는 디폴트 시 부채를 갚을 담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담보 위기가 심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담보를 만들기에 무한한 가치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담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8월 이전에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정부가 8월 이전에 100만 개 매입을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갈 거다 이야기죠. 실행이 여러분 간단하죠. 왜냐하면 지금 금이 43달러 정도로 여러분들 가격이 매겨 있기 때문에 금을 현실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1조 달러 정도 이런 평가 차익을 얻는 겁니다. 그걸 이런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한 기회로 평민들이 국가 채택을 앞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옥 같은 정보입니다. 주옥 같은 정보.
이걸 여러분 누가 정리해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매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정보입니다. 2026년에 이런 이벤트 가운데 가장 큰 이벤트가 이겁니다. 8월 이전에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와이오밍의 루미나스 이라는 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에스타리님 고맙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예. 베이비부머 세대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인출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큰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연간 1조에서 5조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할 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미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커피 사랑님 고맙습니다. 이런 세상이 확산되기 시작할 때 가지고 싶은 유일한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신해 가지고 가장 주류가 누군가 하니까 30대 40대가 주류가 되겠죠. 40대 50대가. 그 사람들은 신세대지 않습니까? 디지털 자산을 많이 원하겠죠. 인구 구성비로 보게 되면. 다음 20년 동안 세대적 부가 창출될 것입니다. 중요한 제목이죠. 그럼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더 공격적인 투자라는 겁니까? 예? 다음 20년 동안 세대적 부가 창출될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진다 이러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박진감 있는 시대는 여러분들 드물었을 겁니다. 기술 변혁이 이렇게 여러분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금융이 통째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4% CD나 미국채가 대세를 이뤘던 것이 50년 60년 계속됐습니다. 그거가 이름 깨진 겁니다. 지금. 세대적 부가 창출된다는 겁니다. 다음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에서 40에서 20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할 거라고 본 겁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관주의는 항상 패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이 좀 흔들렸다 해가지고 무슨 뭐 큰일 날 것처럼 겪어봤지 않습니까? 지난해 4월 달에. 떨어지면은 여유 있으면 계속 사는 겁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